야, 이 할멈아. 지금 나한테 대들어?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복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밥 먹여줘? 돈이 밥 먹여주는 거야.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런 가난뱅이가 무슨 마음 타령이야? 할머니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는 들고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벌겠어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정직해서 뭐가 남았어? 이 나이에 이런 데서 구걸하는 것밖에. 구걸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발로 나물 봉지를 찼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나물들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흩어진 나물을 줍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어요. 며칠 후 자신이 그 할머니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정의 평화가 깃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성입니다. 올해 68, 유진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죠. 아침 6시, 강남 펜트하우스 32층 침실에서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희미하게 보이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풍경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저는 좋거든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봅니다. 흰머리가 제법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에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도 이제는 기계처럼 자연스럽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식당으로 내려가면 집사 김 씨가 이미 조간신문들을 정리해놨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또 올랐네요. 그래요? 얼마나? 전일 대비 3% 상승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수치죠. 유진그룹은 전국에 24개 백화점을 거느리고 있어요. 매출 규모만 연간 3조 원을 넘습니다. 제가 읽어낸 결과물이죠. 아침 식사는 항상 간단합니다. 토스트 한 장, 계란 프라이, 그리고 아메리카노. 40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에요. 사치는 경영자의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일정 말씀드릴게요. 비서 최 부장이 다가와 수첩을 펼칩니다. 오전 9시 이사회, 11시 신규 매장 부지 검토 회의, 오후 2시. 듣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갑니다. 어젯밤 딸 수연이가 한 말 때문이에요. 아빠, 내가 사귀는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하고 싶거든요. 32인 딸의 결혼 이야기.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그분 어머니가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세요.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나 봅니다. 딸이 당황하더군요. 회장님? 최 부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아, 네. 계속하세요. 차에 오르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룸미러로 제 얼굴을 살피더군요. 회장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노점상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25살에 작은 옷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겪었죠.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에서는 더욱 그렇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본사에 도착해서 승강기에 올라탑니다. 40층 회장실로 향하는 길이에요. 승강기 안에서도 그 생각이 계속됩니다. 노점상. 솔직히 말하면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우리 딸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교육 수준이나 가치관, 생활 방식까지도 다를 텐데 말이에요.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울립니다.
딸에게서였어요. 아빠, 어젯밤에 놀라셨죠? 놀란 건 아니고, 저 정말 진지해요. 그분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연아, 아빠가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분명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꿈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임원 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하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최 부장, 오늘 오후 일정 조금 미룰 수 있나요? 네. 무슨 일이세요? 급한 용무가 생겨서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내를 돌아다니고 싶었거든요. 신호등에 서서 보니 길 건너편에 재래시장이 보였습니다. 동대문 전통시장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가 이런 곳에 온 게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제가 시장에 들어서자 몇 사람이 시선을 보냈어요. 어색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반찬 가게, 옷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노점상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조그만 좌판에 나무를 펼쳐놓고 계셨거든요. 할머니는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런 분이 딸의 예비 시어머니일까? 그 생각이 들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부정적인 마음과 함께 뭔가 부끄러운 기분도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그분 어머니.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아빠가 직접 보시는 게 어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주시면. 그럴게. 약속 잡아줘.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딸 수연이와 약속한 날이죠. 아침 일찍 눈을 뜨고 거울을 봤어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오늘은 회장 한유성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아버지로 나가야 하거든요. 아빠, 준비됐어요? 수연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밝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응, 그런데 수연아. 네. 그분 어머니가 정말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아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은 하는 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43년 동안 쌓아온 제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편견 갖지 마세요. 정민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민이가 그 친구 이름이구나. 네, 박정민이요. 31살이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해요. 건축사라니 나쁘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왜 어머니 일을 그대로 두시는 거지? 아빠, 수연이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효도하는 아들인 거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효도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목적지는 청량리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에 각종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생선 비린내, 김치 냄새, 튀김 기름 냄새까지. 오랜만에 맡아보는 서민들의 냄새였죠.
저기에요, 아빠. 수연이가 가리킨 곳에 한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 아버지세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 여사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율성입니다. 저는 박순옥이에요. 평소 수연이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시선은 자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상황, 다른 상인들의 모습, 손님들의 표정까지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박 여사는 생각보다 말솜씨가 좋았어요.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분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실까?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박 여사는 정민이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정민이가 잘 커져서 다행이에요. 박 여사의 눈빛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가 물었어요. 아빠 어떠세요? 좋은 분이시죠? 나쁘지는 않네. 사실 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박 여사 자체는 문제없어 보였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박 여사가 정말 그런 분일까? 혹시 딸 때문에 좋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최 부장, 오늘 오후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일찍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시라도.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뒤져서 오래된 옷들을 꺼냈어요. 10년 전쯤 골프 갈 때 입던 낡은 점퍼, 운동할 때 쓰던 야구모자, 그리고 창고에서 찾은 구멍난 운동화까지. 거울 앞에 서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회장 한율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았거든요. 이 정도면 알아보지 못하겠지. 청량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지하철을 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박 여사의 가게를 찾았어요. 조그만 반찬 가게였습니다. 김치, 나물, 밑반찬들을 파는 곳이었죠. 멀찍이 서서 관찰했습니다. 박 여사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찬을 포장하는 솜씨가 서투르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가격을 말할 때도 잠깐씩 머뭇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더 자세히 보려고 한 걸음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제 쪽을 봤어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르는 척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보는 척했습니다. 혹시 알아본 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박 여사가 저를 알아봤다면 지금까지의 관찰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때 한 할머니가 박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옥아, 이 김치 얼마야? 네, 잠깐만요. 박 여사가 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옆에 붙어 있던 가격표를 힐끗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박 여사는 분명 이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최근에 시작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저와 만나기 위해서 급조한 설정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1시간 정도 더 관찰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 여사에 대한 의문이 더 커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박 여사가 어떤 사람일까? 정말 노점상일까? 아니면 다른 정체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수연이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정민이 어머니 어떠셨어요? 괜찮으시죠? 괜찮았어. 그런데 수연아. 네. 그분이 언제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거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그냥 궁금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제가 본방 여사의 모습은 오래 장사를 한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박 여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런 연기를 하는지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제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낡은 가방까지 들고 완전히 서민 같은 모습으로 변장했죠. 청량리 시장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람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의 반찬 가게를 찾기 전에 다른 가게들을 먼저 돌아보기로 했어요. 시장 상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과일 가게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사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과 얼마예요? 개당 2,000원입니다. 좀 깎아주세요. 많이 살 텐데. 에이, 이미 최저가예요. 더 깎으면 손해거든요. 상인의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어요. 고개를 흔들며 다른 고객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생선 가게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었죠. 고등어 한 마리에 얼마예요? 5,000원요. 4,000원에 주세요. 안 돼요. 그 가격이면 다른 데 가세요. 역시 차갑더군요. 장사꾼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채소 가게였어요. 할아버지가 배추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배추 한 폭이 얼마죠? 3,000원이에요. 2,500원에 안 되나요? 젊은 사람이 500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핀잔을 듣고 말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정을 하면 짜증스러워하거나 아예 상대를 안 해주더군요. 역시 장사꾼들은 다 이런 식이구나. 제 편견이 더욱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박 여사의 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작은 나물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조그만 좌판에 각종 나물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다른 상인들과는 달리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어르신, 나물 좀 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오늘 새로 뜯어온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반기는 것 같았어요. 좌판을 살펴봤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무청 등 여러 가지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 도라지 얼마예요?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다른 가게에서처럼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깎아드릴까요? 4,000원이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4,000원에 드릴게요. 놀라웠습니다. 다른 상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손해보시는 거 아닌가요? 손해요? 아니에요. 손님이 기뻐하시면 저도 기쁘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며 도라지를 포장해 주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다른 분들은 다 흥정을 싫어하시던데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전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신가요? 할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할인보다 정이 더 남는 거래가 진짜예요.
돈은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정은 계속 남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한 15년 됐나?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시작했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힘들어도 웃고 살아야죠. 할머니의 얼굴에서 삶의 지혜가 느껴졌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복녀예요. 복복자의 여자. 이름처럼 복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김복녀 할머니. 이름도 따뜻했어요. 그럼 또 올게요, 할머니.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좋은 나물로 준비해 둘게요. 김복녀 할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만난 상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박 여사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복녀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일까 아니면 다른 상인들처럼 차가울까 궁금했어요. 박 여사의 반찬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김치와 밑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박 여사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제 차례가 되었어요. 김치 좀 보겠습니다. 박 여사가 저를 봤는데 어제와는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모르는 손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추김치요, 깍두기요? 배추김치요. 얼마예요? 한 통에 10,000원입니다. 좀 깎아주세요. 박 여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얼마나 깎아드릴까요? 8,000원이면 어떨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역시 다른 상인들과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김복녀 할머니와는 달리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9,000원은 어떨까요?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 깎아주기는 했지만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었어요. 김복녀 할머니의 진심 어린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김치를 포장해주는 박 여사의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역시 어색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포장지를 찾느라 헤매기도 하고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서툴러 보였어요. 역시 뭔가 이상해. 그때 옆에서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우가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네. 아, 네, 그렇죠. 박 여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보면 알겠더라. 손님 응대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 대화를 듣고 확신했어요. 박 여사는 정말 최근에 장사를 시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김치를 받아들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박 여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말투도 시장 상인보다는 사무직 종사자 같았어요. 이상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날은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김복녀 할머니와 박 여사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비교되었거든요. 한 사람은 진짜 장사꾼 같았고 다른 한 사람은 뭔가 가짜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따뜻함을 보여준 사람은 진짜 장사꾼인 김복녀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뭘 찾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박 여사의 정체가 무엇일까? 왜 이런 연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김복녀 할머니의 말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할인보다 정이 더 남는 거래가 진짜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힌트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도 시장에 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김복녀 할머니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할머니의 나물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할머니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어제 그 손님이군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별일이 아닌 것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냥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려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김봉녀. 뒤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험악했어요. 관리소장님.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장관리소장이었던 거죠. 몇 번 말했어? 이런 데서 노점하지 말라고.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님, 제가 허가받은 자리예요. 허가? 그딴 허가 다 소용없어. 시장 이미지 망치는 노점은 다 치워야 한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갈등인 줄 알았습니다. 소장님, 제발 좀 봐주세요. 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데가 없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나이 먹어서 뭘 할 수 있다고? 관리소장의 말이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온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지저분한 노점 때문에 시장이 더러워 보인다고 해. 죄송합니다. 제가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노점은 노점이야. 눈에 거슬리는 건 마찬가지라고. 할머니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등이 더욱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가까이 갔어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손님들한테 5,000원짜리를 4,000원에 팔고 그러면 어떻게 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지? 어제 제가 할머니와 한 거래를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일러 바쳤나 봅니다. 소장님, 그건 뭐야? 변명 있어? 할머니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나이 먹어서 철없이 굴지 말고 곱게 집에 나가서 쉬어.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님, 저 가난해요. 하지만 거짓말하거나 남 속이고 사는 건 싫어요. 뭐? 지금 뭔 소리야?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살겠어요.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기계만큼은 꺾이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야, 이 할멈아. 지금 나한테 대들어? 관리소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밥 먹여줘? 돈이 밥 먹여주는 거야.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말에 관리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런 가난뱅이가 무슨 마음 타령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화가 났거든요.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한 줄 아나?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또 말했어요.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남을 배려할 수 있고요. 배려? 웃기지 마. 배려가 뭔데? 어제 그 손님도 그래요. 1,000원 깎아달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제 쪽을 힐끗 보았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왜 안 거절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진짜 어려워 보였거든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는 제가 정말 어려운 사람인 줄 알고 깎아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성인군자라도 된다는 거야? 성인군자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관리소장이 혀를 찼어요. 사람답게? 이런 더러운 데서 장사하는 게 사람다운 거야? 더럽지 않아요. 정직한 돈벌이에요. 정직? 정직하면 뭐해? 가난한 걸. 할머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저 가난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거든요. 할머니의 등이 곧게 펴졌어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벌겠어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직? 정직해서 뭐가 남았어? 이 나이에 이런 데서 구걸하는 것밖에. 구걸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기른 나물이에요. 제 손으로 정성껏 가꾼 거예요. 구걸이 아니라 정당한 장사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장사? 이딴 게 장사야? 민폐지, 민폐. 관리소장이 더욱 격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발로 나물 한 봉지를 찼습니다. 나물들이 땅에 흩어졌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해 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더러워졌습니다. 아, 할머니가 작은 탄식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흩어진 나물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걸음 다가가려던 때였어요. 야, 거기 서 있는 너. 관리소장이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뭘 봐? 구경거리야? 저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런 꼴 보기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장 봐.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때문에 할머니가 더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계속 따라왔어요. 빨리 치워.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해. 시장 밖으로 나와서도 할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나무를 줍던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벌겠다. 할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단순한 말 같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요. 돈, 지위, 학벌, 외모. 그런 것들로만 사람을 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마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녀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서재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벌겠다. 할머니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었거든요. 문득 뭔가 그리운 것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의 무언가였어요.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여기 있었구나. 40년 전 제가 25살 때 쓰던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김밥을 싸주시던 그 통이었죠. 도시락통을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낡고 흠집투성이었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작은 옷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들이요. 월세 10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지냈던 때였어요. 그런 제게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당신도 일을 나가셔야 하는데 말이에요. 유성아, 밖에서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몸에도 안 좋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싼 김밥이 제일 맛있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비싼 음식점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도시락통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마치 김밥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김밥에 제가 좋아하는 단무지를 많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도 빼먹지 않으셨죠.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어요. 돈보다 마음이 더 귀한 거야. 돈은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마음은 계속 남거든.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저는 그때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돈만 있으면 뭐해? 마음이 없으면 진짜 가난한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에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김복녀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말이에요. 도시락통을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 살고 있었나 봐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돈과 성공만을 추구하게 되었죠. 김복녀 할머니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티시던 그 모습이요. 할인보다 정이 더 남는 거래가 진짜예요. 할머니의 그 말이 어머니의 말과 똑같았어요. 표현은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거죠. 마음.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도시락통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박순옥 씨를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였어요. 노점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졌던 것이죠. 김복녀 할머니처럼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도시락통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성아, 사람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앉아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다시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가야겠어요. 김복녀 할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도시락통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맨 위에 두었어요.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말이에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고 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입점 심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분기별로 진행하는 신규 업체 심사였죠. 회장실에 앉아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어머니의 도시락통을 보면서 든 생각들 때문이었죠. 회장님, 오늘 입점 심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최 부장이 들어와 보고했어요. 몇 개 업체가 지원했죠? 총 21개 업체입니다. 패션, 식품, 생활용품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식품 분야는 몇 개죠? 8개입니다. 대부분 기존 프랜차이즈나 중견기업들이고요. 회의실로 향하면서도 김복래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제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대회의실에 들어서니 임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영업부장, 상품기획부장, 마케팅 팀장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부터 발표가 시작됐어요. 대기업 계열사의 베이커리 체인이었습니다. 매출 규모, 마케팅 전략, 수익성 분석까지 완벽했어요. 두 번째는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였죠. 역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표였습니다. 하나씩 발표를 들으면서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섯 번째 업체 발표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다음은 복련의 반찬 가게입니다. 영업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김복녀 할머니와 관련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름이 같아서 신경이 쓰였어요. 이 업체는 좀 특이합니다. 영업부장이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특이하죠? 재래시장 상인들의 공동 브랜드라고 하는데 서류가 좀 허술해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엉성했어요. 사업계획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단했고 재무제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죠.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고 놀랐어요. 청량리 전통시장 어르신들이 함께 만든 건강한 반찬. 바로 김복녀 할머니가 계신 그 시장이었어요. 대표자가 누구죠? 김복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할머니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업체를 왜 심사 대상에 올렸죠? 마케팅 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규정상 신청한 업체는 모두 검토해야 하니까요. 영업부장이 대답했어요.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허술하긴 했지만 내용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화학 조미료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주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쌓은 경험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돈보다는 정성을, 이익보다는 건강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장님, 이 업체는 당연히 탈락시키죠? 상품 기획부장이 말했어요. 규모도 작고 사업 계획도 엉성하고 백화점 입점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김복녀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잠깐만요. 임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 가게 제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네, 직접 보신다고요? 영업부장이 당황했어요. 회장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서류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 보러 가시겠습니까?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오후에요. 오늘이요? 일정이 빠듯한데. 일정은 조정하세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든 오늘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미팅 준비를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가겠습니다. 혼자요? 임원들이 더욱 놀랐어요. 네, 혼자요. 왜 혼자 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먹은 후 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으로 갔어요. 더 이상 변장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청량리 시장에 도착해서 김복녀 할머니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할머니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죠.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손님. 안녕하세요. 저 한유성이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제가 정장을 입고 나타났으니까요. 혹시 복련에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저희 백화점에 입점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백화점이요?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 손자예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유진 백화점에서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한유성 회장입니다. 김민수가 더욱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입점 심사를 위해서요.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이게 뭔 일이야? 할머니, 제가 백화점에 입점 신청을 해뒀어요. 할머니 반찬으로요. 뭐,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 할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김민수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반찬이 정말 맛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드셔봤으면 좋겠어서요. 하지만 내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보았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음식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나무를 샀었는데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인보다 정이 더 남는 거래가 진짜라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직접 와본 겁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진짜 좋은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와 함께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할머니와 김민수 씨와 함께 조그만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언제부터 반찬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시작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게 된 거예요? 잘한다니요. 그냥 정성껏 하는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겸손하게 웃으셨어요. 김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반찬은 정말 특별해요. 화학 조미료를 전혀 안 쓰시거든요. 그래요? 네, 할머니가 직접 기르신 나물들로만 만드세요. 그리고 소금도 1001년만 쓰시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에 좋은 걸로만 만들어야죠. 남의 자식들이 먹을 건데. 그 말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시장 상인분들과도 함께 하시나요? 네, 옆에서 김치 하시는 박 여사님, 그리고 나물 하시는 이 할머니까지. 우리 셋이 함께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분이 아프셔서 제대로 드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갈아 가며 반찬을 갖다 드렸죠. 돈은 받지 않으셨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굶고 계시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더 계실 텐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요. 김민수 씨가 설명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들 반찬을 더 많이 팔아서 수익이 나면 그걸로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라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반대하셨어요. 자기들이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할머니가 부끄러운 듯 웃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뭘 안다고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의지가 보였어요. 많은 분들께 좋은 반찬을 드리고 싶고 또 어려운 분들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세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얼마 전에 젊은 엄마가 오셨어요. 아이가 편식을 심하게 해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만든 나물을 조금씩 나눠드렸어요. 맛보고 괜찮으면 사시라고 했죠.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주일 후에 그 엄마가 다시 오셨어요. 아이가 나물을 맛있게 먹는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때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번 것보다 훨씬 기뻤거든요. 할머니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할머니에게 돈과 마음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할머니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마음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으로 만든 브랜드는 많지만 진심으로 만든 건 드물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팔기 전에 먼저 나눴어요. 그게 제 방식이에요. 할머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분과 꼭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네. 그 마음 우리 백화점이 빌려도 되겠습니까? 할머니와 김민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빌린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할머니의 진심을 우리 백화점 고객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 정말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실 건 없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저희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저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날 바로 계약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어요. 법무팀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조건은 우리가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뭔가요? 절대 품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정성껏 만든 그대로 팔고 싶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김민수 씨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정말 꿈 같아요. 할머니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커지는 법이에요.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가서 임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했어요. 복년의 반찬 가게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 작은 업체와 말인가요?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익성 면에서 수익성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 말에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때로는 진심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도시락통을 다시 꺼냈어요. 할머니와의 만남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엄마, 제가 좋은 분을 만났어요. 도시락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돈과 성공만 추구했던 과거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유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식품관이었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김복녀 할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들을 사려는 고객들이었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 나물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젊은 주부가 물었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딸 먹인다는 마음으로요. 할머니의 대답이 따뜻했습니다. 매장 옆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청량리 시장에서 15년간 정직하게 장사해온 김복녀 할머니의 손맛이라고 적혀 있었죠. 손님들이 그 팻말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까지 함께 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어머,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떠세요? 백화점 생활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반찬을 좋아해 주시니까요.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 틈이 없어요. 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재미있거든요. 매장 한쪽에는 김민수 씨가 포장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회장님, 김밥도 새로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갓 만든 김밥을 권하셨어요. 김밥이요? 네, 제가 예전에 우리 민수한테 싸줬던 그 김밥이에요. 김밥 한 줄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났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죠? 화학 조미료 없이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하나 사갈게요.
뭘 사세요? 김밥 한 줄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김밥을 포장해 주셨어요. 예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꼼꼼하게 말이에요. 포장된 김밥을 받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돈 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뭔지 배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사람 냄새요? 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기뻐요. 왜요? 이제야 진짜 장사꾼이 되신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요즘 어려운 분들 도우시는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매출의 일부를 따로 모아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갖다 드려요. 좋은 일이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의 마음 덕분이죠.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주신 김밥을 책상 위에 놓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맛이었거든요. 문득 어머니의 도시락통이 생각났어요. 서랍에서 꺼내 김밥 옆에 두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그 마음이 뭔지요. 도시락통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하고요. 김복녀 할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업만이 전부였어요. 매출, 이익, 성장률 같은 숫자들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 매장에 다시 들렀어요.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아직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가세요? 내일 준비하느라고요.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어떤 반찬이요? 콩나물 무침이에요. 예전에 우리 남편이 좋아하던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그리워 보였어요. 분명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좋겠네요.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할머니의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럼 내일 또 볼게요, 할머니. 네, 내일 봬요. 새로운 반찬 꼭 맛보세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다고요. 예전처럼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삶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김복녀 할머니처럼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고 싶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주신 김밥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에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시락통처럼 할머니의 김밥도 제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잊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